안녕하세요. 아이언페이스입니다. 이제 드디어 8월의 마지막 날을 맞이하였습니다. 이번 8월은 지난 3년 5개월간의 파이 네트워크의 채굴 역사를 집약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파이 앱을 통한 P2P 물물 교환과 B2C 거래가 드디어 시작이 되었습니다. 메인넷 지갑도 100만 개를 넘어서 약 120만 개의 지갑을 메인넷에 형성하였고 10억 개의 파이가 메인넷 마이그레이션 과정을 성공적으로 진행함으로써 가장 많은 실채굴 네트워크 사용자를 갖는 퍼블릭 블록체인으로서 그 기록을 계속 바꾸어가면서 진화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메가 크립토를 완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당연히 모든 네트워크 참여자들을 공평하게 만족시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개인별 그리고 지역별 KYC 과정이 정체를 보이고 있고 무엇보다 새롭게 자체 개발된 KYC 알고리즘이 전 세계 모든 국가의 신분증을 인식하는데 그 한계가 드러나기도 하였으며 이는 여전히 폐쇄 메인넷 진행 과정에서 지속적인 과제로 남아있기도 합니다. 오늘은 8월 마지막 날을 맞이해서 파이 네트워크의 이번 8월 진행 상황에 대한 진단과 함께 수많은 네트워크 구성원들이 갖는 공통의 우려와 문제점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초심으로 돌아가는 마음으로 파이 백서를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이 네트워크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아보면서 결국 현재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파이 네트워크의 백서는 모두 이해하고 있다고 느끼는 점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파이 네트워크의 성공을 견인하게 될 암호화폐에 대한 주류 사이의 인식이 뚜렷하게 변화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월 중 파이 코어팀의 공지사항 중 코어팀의 공식 어카운트 외에 스캠을 조심해달라는 내용을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이제 파이가 메인넷 마이그레이션을 마치고 실제 스캠 사이트들이 크게 기승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오른쪽 편의 자료를 보시면 현재 B2C 거래가 시작된 파이 체인몰의 URL을 흉내낸 사이트들이 이렇게 파이오니어들의 혼동을 틈타서 자신들의 메인넷 지갑 비밀 구조를 입력하게 만들고 다양한 스캠 수법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코어팀은 오늘 두 창업자 부부의 공식 계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고 있고 향후 기대되는 다양한 피싱이나 스캠 등에 대해서 모든 파이오니어 여러분들이 자신의 지갑 비밀 구절이 절대로 노출되지 않도록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8월 한 달 동안 파이오니어 여러분들의 가장 큰 우려는 아마도 KYC 진행 상황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초기 코어팀의 통계 발표 내용도 중국을 포함한 전체 파이오니어의 진행 상황과 비교할 경우에 아직 절반 가까이 KYC 오픈이 된 것은 전혀 아니며 특히 SNS에서 파악되는 파이오니어들의 KYC 진행 상황에 대한 설문조사는 전체 파이오니어들을 절대로 대표하기는 힘들고 특히 SNS를 활용하지 않는 노년층 등을 감안해 본다면 현재 발표된 KYC 통과자 약 200만 명을 역으로 계산해 본다면 중국 채굴자들을 전체 45% 수준으로 추산하고 중국 이외에 전 세계 약 1900만 명의 채굴자 가운데 아직 20%가 조금 넘는 채굴자들에게 KYC가 오픈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왼쪽의 자료는 8월 말까지 진행된 KYC 관련 설문조사입니다. SNS에 참여하고 있는 파이오니어들의 경우 매우 적극적이고 그 미디어를 활용하는 층의 파이오니어들이므로 파이 네트워크 전체를 대표한다고 보기에는 매우 힘들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3,169명의 참여자 가운데 46.3%가 KYC를 통과하였고 아직 33%는 KYC가 전혀 오픈되고 있지 않습니다. KYC 진행에 실패한 인원과 여전히 입력 정보 오류로 인해서 KYC 검토 중에 있는 파이오니어들을 감안한다면 여전히 SNS의 적극 참여층조차도 54% 가까이 KYC를 통과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매우 심각한 정체 상황에서 이번에 중국 지역의 B2C 생태계를 위해서 긴급한 조치로서 중국 지역의 KYC가 오픈됨에 따라서 향후 기존 KYC 오픈을 기다리거나 재검토 진행 버튼을 기다리는 기존 파이오니어들의 경우엔 어쩌면 9월 이후까지 현재의 정체 상황이 지속될 수도 있음을 충분히 감안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한 주간의 KYC 검증인들 모두 거의 중국 지역의 파이오니어의 검증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여유를 갖고 기다리셔야 할 이유가 됩니다.
이번 8월 파이 네트워크의 커뮤니티에서는 지역별로 많은 혼란스러운 일들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바로 파이 B2C 거래를 앞두고 합의 가격에 대한 커뮤니티 간의 큰 의견 차이가 발생하기도 하였고, 지역별로 매우 격렬하고 혐오에 가까운 논쟁들이 진행이 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 가운데 7월 말 이후 오랫동안 침묵을 지키고 있던 파이 코어 팀이 지난 8월 23일 파이 네트워크의 미래에 대해서 다소 의기소침하고 있던 많은 파이오니어들에게 그 메시지를 전달하였습니다. 코어 팀은 폐쇄 메인넷을 선언하면서 재배포된 파이의 백서를 통해서 현재 파이 네트워크의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우려와 조바심,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해서 좀 더 백서를 통해서 그 통찰력을 찾아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는 생각들을 정리하면서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코어팀은 파이의 공급에 대한 우려를 해결하면서 커뮤니티가 지속적인 성장과 그 접근성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은 메인넷 토큰 모델의 설계에서 고려되는 주요 요소 중에 하나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네트워크 구성원들에게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미 코어팀은 현재의 문제점과 파이오니어들이 갖는 공포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KYC 지원에 대한 우려감과 함께 두 번째, 노드 보상 불균형에 대한 불만들, 그리고 이러한 복합적인 결과가 만들어내고 있는 오픈 메인넷 시기에 대한 불안감, 구체적으로 쓸만한 DApp이 부족하고 섣부른 합의 가격에 대한 우려, 그리고 생태계에 대한 지속성 등 오픈 메인넷 시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게 될 많은 요소들이 그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는 파이 백서에 담긴 코어팀이 말하고 있는 파이의 공급에 대한 우려를 해결하면서 커뮤니티가 지속적인 성장과 그 접근성을 달성할 수 있는 파이의 백서가 담고 있는 메인넷 토큰 모델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파이 코어팀이 제시하는 공급 모델은 크게 5가지 정도로 정리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5가지의 핵심은 모두 파이 네트워크가 성공할 수밖에 없는 기본 조건을 이미 백서에 갖추고 시작하였다는 그 증거라고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첫 번째, 파이는 자체 블록체인에서 운영되는 레이어 1 암호화폐라는 점입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듯 모든 문제를 파이 블록체인 안에서 해결이 가능한 레이어 1 프로토콜은 그 높은 확장성과 경제성을 갖춘 탈중앙화와 보안을 제공하게 되고, 레이어 1 프로토콜은 대부분 향후에 그 향상된 확장성을 위해서 프로토콜 수정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고, 또한 레이어 1 프로토콜은 생태계 개발을 강화하는 것이 그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파이 블록체인의 경우에 오픈 메인넷을 앞두고 스마트 컨트랙트를 위해서 매우 큰 프로토콜 수정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파이의 예비 메인넷 단계는 네트워크 성장을 주도하기 위한 파이를 널리 배포하는 데 그 초점을 맞추고, 이를 위해서 폐쇄 메인넷 단계가 지속되는 기간 동안 생태계 구축과 유틸리티 생성에 필요한 다양한 형태의 파이오니어 기여 보상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바로 현재 새로운 수많은 네트워크 참여자들을 기다리면서 지금 참여해도 충분한 보상책을 락업과 5인 보안 서클, 노드 운영, 그리고 유틸리티 활용 등 거의 모든 네트워크 활동을 통한 보상을 통해서 리워드로 구성되는 부트스트랩 과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세 번째, 파이의 합의 프로세스가 기반으로 하는 그 글로벌 실리 그래프는 파이오니어의 고유한 보안 서클을 통해서 생성이 되고, 그 자체 보안 서클을 만들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백서에서 이미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른편 자료에서 보시면 바로 글로벌 실리 지수를 대륙별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유럽과 미국 지역의 기본 사회 신뢰도, 특히 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기업에 대한 신뢰도에 비해서 매우 낮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프리카의 경우에는 국가와 기업 신뢰도가 선진국 사이에 비해서 매우 높은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에서 실리 기반 합의 그래프를 기반으로 그 부트스트랩을 진행하는 파이 네트워크의 스텔라 합의 프로토콜이 더 크게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단적으로 설명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파이는 네트워크 크기가 10배 증가할 때마다 네트워크 마이닝 비율이 절반으로 감소하는 기본 마이닝 메커니즘을 채택하였고, 그 결과 참여한 파이오니어의 숫자가 그 다양한 이정표에 도달하면 1년에 반감 이벤트가 발생하는 구조를 갖고, 당초 1억 명의 파이오니어 도달 시 다음 반감기 이벤트를 갖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매월 채굴 속도 조정을 통해서 파이 네트워크는 당초 백서가 갖고 있었던 마스터 플랜 대비 매우 더 빠른 속도로 전진 중이고, 이것은 모두 전체 암호화폐 산업의 변화를 파이코어 팀이 파이의 채굴 모드 안으로 실시간으로 충분히 끌어들이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즉 파이코어 팀은 그들이 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변화의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른 진전을 보여줄 수도 있겠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5번째, 파이는 네트워크가 그 특정 크기에 도달할 경우에 모든 마이닝을 완전히 중지시키는 옵션을 보유했지만 아직은 결정이 되지 않았고, 파이의 공급을 제한하는 옵션은 오픈 메인넷 이전에 행사가 되지 않았으므로 총 공급이 정의되지 않았음을 밝히고 있으나, 이미 파이는 그 파이의 잠재력과 네트워크의 확장성 테스트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다고 판단하며, 이를 통해서 1000억 개라는 공급 모델을 충분히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결정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향후 B2C를 통한 합의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리면서 기존 암호화폐의 변동성과 위험성을 충분히 해지하게 되면 파이가 꿈꾸는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이라는 암호화폐 본연의 그 기술적인 기능 구현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빠른 속도로 궤도 진입이 가능하도록 대단히 치밀하고 성공할 수밖에 없는 설계 구조를 갖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파이가 상장 시에 가격 변동성이 하루에도 수백 %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파이가 어떤 암호화폐인지 채굴자 자신들이 아직은 전혀 공급 모델을 이해하지 못한 결과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정 실물 상품 가격에 고정된 결제 수단으로서의 암호화폐가 가격 변동성을 갖게 된다면 이것은 곧 실물 경제가 변동되는 초인플레이션을 의미하게 되므로 기존 암호화폐와는 완전히 결이 다른 암호화폐가 파이임을 이제는 채굴자들 스스로 인식하게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파이 네트워크에 오래전부터 참여해왔던 구성원들부터 비교적 최근에 참가하게 된 모든 파이오니어들에 이르기까지 파이는 모든 구성원들의 실리 네트워크 그래프를 기반으로 그 합의가 진행이 되고, 그 강력한 네트워크는 지속적으로 부트스트랩 되어서 파이 블록체인을 형성하고 있음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이미 파이는 트위터에서도 160만 명을 넘는 암호화폐 전체 구유의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파이 네트워크에서 그 성공을 믿는 강력한 정신적인 부트스트랩이 지속적으로 커뮤니티 안에서 진행이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결국 5천만 명 혹은 1억 명의 대형 커뮤니티로 확장이 되어서 충분히 파이 네트워크가 암호화폐 세계를 점령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파이의 성공을 믿는 개별 파이오니어들을 하나로 연결짓는 그 성공을 위한 합의 그래프임을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북미 지역 중심으로 비트코인 ATM 기계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미국 기업 비트코인 디포가 885백만 불의 기업 가치로 특수 목적 회사와 합병하여서 2023년 나스닥에 상장 예정입니다. 이 사건이 의미하는 바는 결국 이제 미국의 주류 사이도 비트코인 등의 암호화폐를 결국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점이고, 실제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에서 가려져 있을 뿐 많은 법안들이 그렇게 진행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 어디에서나 실물 상품과 교환이 되고 그 가치를 인정받게 될 파이는 결국 전 세계의 주류가 자연스럽게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제 당장 내일부터 시작될 9월엔 좀 더 많은 이벤트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선 4천만 명 이상의 활성 채굴자 네트워크에 도달하기를 기다리면서 무엇보다 더 빠른 KYC 활성화를 통해서 그 생태계의 확장과 함께 중국 지역 중심의 B2C 모델의 지속적인 확장, 그리고 대형 도매상과 제조업체들의 참여를 통해서 전 세계 어디서나 동일한 파이 가격을 통해 물품의 대량 구매가 가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곧 9월 채굴 속도 조정이 진행이 될 것입니다. 모두가 그 희소성을 다시 한번 경험하도록 8월에 그것보다 더 큰 폭의 추가 조정을 기대해 봅니다. 파이오니어 여러분, 8월 한 달 매우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9월 더 좋은 내용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